엄마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 빚 독촉 전화가 계속 오는데 미치겠다. 나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응, 5천만 원 빼놨어. 엄마가 정신이 혼란스러운 틈에. 사실 이러는 게 마음이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우리도 살고 봐야지. 어차피 엄마도 나이 들고 치매 온 거면 그 돈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텐데. 이참에 우리가 빨리 정리해야지. 그래. 이제 후견인 신청만 되면 아파트도 처분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빚도 싹 다 갚고 엄마는 요양원으로 보내야지. 남은 돈으로 요양원 비용은 충당할 수 있을 거야. 치매 온 거면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우리도 엄마도 서로가 편하다니까. 맞아. 어차피 엄마도 나이 들어서 혼자 돈 지고 있으면 뭐해. 갑자기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세금 떼고 뭐하고 하면 우리한테 올 것도 없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낳고 키운 자식들이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고? 내 집을 팔겠다고? 평생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72세.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장사하며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고 남편이 아플 때는 간병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한 번도 제 삶을 살아본 적 없이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았지요. 그런 제가 병석에 눕자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이야기,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었으면 합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의지하다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이야기와 법의 보호 아래 새로운 노후를 준비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돌아보기 위해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남편은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0여 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 떠나고 남은 건 강북에 있는 아파트 한 채와 예금 2억, 모두 합쳐 9억 정도 되는 재산이었죠. 이 돈이면 남은 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들 정민이는 45세. 사업한다고 돈 빌려달라 하더니 결국 빚더미에 앉았어요. 딸 정희는 42세. 전업주부로 남편 최준호와 살고 있죠. 사위는 자영업을 하는데 요즘 장사가 잘 안 된다나 봐요. 그래도 자식들인데 어쩌겠어요. 조금씩 보태주었죠. 그게 화근이었을까요? 일주일 전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 갑자기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딸 정희가 전화를 걸어왔고 제가 받지 않자 119에 신고했지요. 저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할 수 없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뇌경색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큰 후유증은 없을 겁니다. 언어장애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응급처치 후 저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자식들이 병실에 찾아와 의사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은 언제쯤 다시 하실 수 있대요? 의사 선생님이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안에는 회복될 거래. 그런데 이게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대. 엄마, 요즘 돈 관리도 잘 못하시고. 제가 치매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제 통장, 카드 관리는 항상 완벽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을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아 반박할 수 없었지요. 그날 새벽, 저는 잠에서 깼지만 자는 척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자식들의 작은 목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 빚 독촉 전화가 계속 오는데 미치겠다. 나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응? 5천만 원 빼놨어. 엄마가 정신이 혼란스러운 틈에. 사실 이러는 게 마음이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우리도 살고 봐야지. 어차피 엄마도 나이 들고 치매 온 거면 그 돈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텐데. 이참에 우리가 빨리 정리해야지.
그래. 이제 후견인 신청만 되면 아파트도 처분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빚도 싹 다 갚고 엄마는 요양원으로 보내야지. 남은 돈으로 요양원 비용은 충당할 수 있을 거야. 치매 온 거면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우리도 엄마도 서로가 편하다니까. 맞아. 어차피 엄마도 나이 들어서 혼자 돈 지고 있으면 뭐해. 갑자기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세금 떼고 뭐 하고 하면 우리한테 올 것도 없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판단 능력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뭔가 해야 한다. 다음 날 오전, 자식들이 다시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가식적인 걱정 뒤에 숨겨진 계획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좀 어떠세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건강만 챙기세요. 그런데 병원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좀 빼야 할 것 같은데.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미 5천만 원을 빼갔으면서 또 돈 타령이라니. 그리고 어머니, 퇴원하시면 어디서 지내실지 생각해 봤어요. 요양원이 좋을 것 같아요. 요양원? 제 집이 있는데요. 7억짜리 아파트를 두고 요양원에 가라고?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월 100만 원짜리로 알아봤어요. 시설 괜찮대요. 월 100만 원? 내 아파트 팔아서 남은 돈으로 요양원비 내라는 거군요. 나머지는 지들이 나눠 갖고. 어머니, 이거 서류인데요. 저희가 어머니 재산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후견인 신청서였어요. 내 모든 재산에 대한 결정권을 자식들에게 넘기는 서류.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서명해야 할까요? 아니, 이건 함정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계획을 더 알아내야 했어요. 잘하셨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자식들이 나간 후 저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간병인 이 씨에게 손짓했습니다. 말은 못해도 글은 쓸 수 있었으니까요. 괜찮으세요? 도와주세요. 자식들이 내 돈 가져갔어요. 후견인 신청한대요. 정말요? 그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믿을 수 있는 변호사 소개해 주세요. 비밀로요. 제 친구 딸이 변호사예요. 내일 제가 몰래 모시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일단은 말을 못하는 척,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척하며 자식들의 계획을 더 알아내야겠다고. 그리고 반격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그날 밤 저는 다시 자식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자고 있다고 생각하며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후견인 신청은 어떻게 돼가? 변호사가 서류 준비 중이야. 엄마가 판단 능력이 없다는 의사소견서만 받으면 돼. 그게 쉽게 되겠어? 남편 친구가 이 병원 신경과 과장이래. 그래서 부탁해놨어. 그리고 이거 부탁하느라 돈 좀 들었으니까 나중에 엄마 돈에서 그 돈은 내가 가져간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자식들은 의사까지 매수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였어요. 저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확실한 증거. 다음 날 오전, 이 씨가 약속대로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병실에서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김순자님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이 씨분께 상황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 침해예요. 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는 거고요. 일단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음, 문자 내역, 서류 사본 등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김순자님이 판단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신경과 전문의를 만나 정신감정을 받아야 해요. 어떻게요? 자식들이 의사를 매수했대요. 걱정 마세요.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알아볼게요. 그리고 일단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남은 예금은 새 계좌로 옮기고 아파트는 처분하지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해요. 오후에 자식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계획을 녹음하기 위해 미리 준비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제공한 녹음기를
침대 옆에 숨겨두었어요. 어머니, 오늘 신경과 의사 선생님이 검사하러 오신대요. 치매 검사래요. 걱정 마세요. 그냥 간단한 검사예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려면 필요한 절차래요. 의사가 소견서 써주기로 했지? 응, 돈 좀 들었지만 오케이 됐어. 어차피 엄마 돈으로 내는 거니까. 후견인 결정 나면 바로 아파트 내놓자고. 요즘 빚독촉 때문에 너무 힘들다. 알았어. 근데 요양원은 진짜 보내? 당연하지. 우리가 돌볼 여유 있어? 엄마 돈으로 요양원 보내고 남은 돈 우리가 쓰면 돼. 녹음기가 잘 작동하길 바랐어요. 이게 제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박 변호사가 은행 직원을 데려와 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는 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김순자님, 새 계좌 개설과 이체 서류 준비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이제 자녀분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계좌가 생겼습니다. 남은 예금을 이체할게요. 내일 신뢰할 수 있는 신경과 전문의를 모시고 올게요. 정신감정을 받아 판단 능력이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자식들에게 언제 보여줘야 할까요? 증거가 충분히 모이면요. 아마도 모레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족회의를 열어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날 저녁 자식들이 다시 병실에 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법원에 제출할 서류예요. 어머니가 판단 능력이 없으시니 저희가 재산을 관리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파트도 곧 내놓을 거예요.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고 저희가 돈 관리할게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테니 오늘 하룻밤만 더 참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변호사가 약속대로 신뢰할 수 있는 신경과 전문의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정확한 의학적 평가를 받기 위해 신경과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김순자님, 뇌경색 후유증은 있지만 판단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치매의 징후도 전혀 없고요. 말씀도 조금씩 회복 중이시네요. 이 소견서로 후견인 신청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성된 서류도 무효화할 수 있고요. 드디어 때가 왔어요. 72시간의 침묵과 연기 끝에 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 퇴원 후 집에서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제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집으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후견인 신청이 승인됐어요. 이제 저희가 어머니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아파트는 다음 주에 부동산에 내놓을 거예요. 그리고 요양원은 다음 달부터 입소 가능하대요.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 걱정 없이 편히 쉬시게 해드릴게요. 나 말할 수 있어. 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말할 수 있다고. 어머니, 말씀을 되찾으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연기는 이제 그만해라. 너희들 계획 다 알고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 통장에서 5천만 원 빼간 것도 알고 후견인 신청해서 내 아파트 팔아 너희 빚 갚으려는 것도 다 알아. 어머니, 오해하신 거예요. 저희는 그저 어머니를 위해서. 그만. 이제 거짓말은 그만해. 너희 대화 다 녹음했어. 녹음이요? 그래, 이거 봐. 너희가 내 뒤에서 한 말들 다 녹음했어. 어머니, 우리가 설명할게요. 이제 와서 뭘 설명해? 내 돈 빼돌리고 내 집 팔아먹으려고 했잖아. 내가 치매라고 의사까지 매수하려 했고.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희는 그저 그저 뭐, 내 재산 노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평생 너희 위에 살았는데 이게 너희가 할 짓이냐?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정민이가 빚이 많아서. 그래서 내 돈으로 갚으려고? 내가 40년 동안 아껴 모은 돈을 너희 아버지가 남겨준 집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머니? 박 변호사님,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김순자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법률 대리인이요? 네, 김순자님은 이미 새 계좌로 남은 예금을 옮기셨고
아파트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후견인 신청 시도와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준비했습니다. 고소요? 어머니, 저희는 가족인데. 가족이 이럴 수 있니? 내가 아프다고 재산 뺏으려는 게 가족이 할 짓이야?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고소만은. 이미 늦었어. 하지만 내가 너희 엄마라서 한 번 기회를 줄게. 빼간 돈 5천만 원 즉시 반환하고 앞으로 내 재산에 손대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고소는 취하할게. 네, 어머니, 당장 돈 돌려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난 요양원 안 가. 내 집에서 살 거야. 아니면 내가 알아본 곳으로 갈 거고. 다음 날 자식들이 각서와 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돈 모두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건 각서예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 신뢰는 이미 깨졌어. 앞으로 난 너희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질 거야. 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도울게요. 어머니 혼자서는. 혼자서 못 살 것 같아? 내가 너희 아버지 모시고 너희 둘 키우면서도 집안일 다 했어. 지금도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어. 그래도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요. 뇌경색이 또 올 수도 있고. 그러다 나중에 더 아프시면 어떡하시려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이제 내 재정에 관여하지 마. 방문은 해도 좋지만 내 통장, 내 집 얘기는 꺼내지도 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지금은 너희 얼굴 보기도 힘들다. 돌아가. 자식들을 보내고 나니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파트에 혼자 사는 것도 낭비 같고 몸이 불편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앞으로 더 아프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대소변도 못 가리게 되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김순자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요양원은 절대 가기 싫고,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알아보고 최선의 대책을 세워보죠. 우선 재산보호부터 시작해볼까요? 박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은행을 찾아 신탁 제도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지요. 김순자님, 신탁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탁은 쉽게 말해 은행이 고객님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생전 신탁은 지금부터 은행이 재산을 관리해드리는 거고, 유언 신탁은 돌아가신 후에 은행이 유언대로 재산을 처리해드리는 겁니다. 후견 신탁은 나중에 치매 같은 병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은행이 관리해주는 거고요. 비용은 얼마나 들죠? 보통 신탁 재산의 0.3에서 0.5% 정도가 연간 수수료예요. 예를 들어 7억을 맡기시면 연간 21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소 금액은 보통 1억 원부터 가능해요. 그럼 내 돈을 누가 어떻게 쓰는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신탁 계약을 맺을 때 신탁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돈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사용할지 모두 정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달 생활비 3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다든지 병원비는 얼마까지 지출한다든지 하는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치매라도 걸리면 어떻게 되지요? 후견 신탁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판단 능력이 있을 때 계약을 맺어두면 나중에 치매나 다른 질병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져도 은행이 정해진 규칙대로 재산을 관리해드려요. 자녀분들이 함부로 재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도 신탁할 수 있나요? 네, 부동산도 신탁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신탁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요. 부동산을 현금화해서 신탁하는 방법도 있고 부동산 자체를 신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탁 제도가 저에게는 딱 맞는 해결책처럼 느껴졌어요.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신탁 상담 후
저는 박 변호사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아 유언장과 사전 의료지 시설을 작성했습니다. 미래에 대비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지요. 김순자님, 유언장은 재산 처분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이 가장 안전해요.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주기 싫어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자녀들에게 최소한의 유류분은 보장해야 합니다. 전체 재산의 2분의 1 정도는 자녀들에게 가야 해요.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원하시는 대로 처분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회단체에 기부하신다든지 조카나 다른 친척에게 남기신다든지요. 그리고 내가 의식불명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연명치료 같은 건 원치 않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 사전 의료지 시설을 작성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건 의학적 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예요.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두실 수 있습니다. 그런 서류가 법적으로 인정받나요? 네,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의 향서를 작성해 두시면 나중에 의사결정을 못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의사대로 의료 처치를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다음으로는 주민센터를 찾아 LH 복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갖춰진 주택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었죠. LH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임대주택이에요. 월 임대료가 18만 원 정도로 저렴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아, 그게 좀 어렵습니다. 현재 대기자가 많아서 신청 후 평균 3년 정도 기다리셔야 해요. 3년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야 하죠? 제가 또 뇌경색이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시겠네요. 다른 대안도 있어요. 노인 맞춤형 민간 임대주택도 있고 요즘은 시니어, 쉐어하우스처럼 비슷한 또래끼리 함께 사는 주거 형태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현재 집을 노인 친화적으로 개조하는 방법도 있어요. 문턱 제거, 안전바 설치 같은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복지주택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저를 돌봐줄 사람도 없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건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주택을 포기하고 실버타운을 알아보았습니다. 썰렁한 아파트에 혼자 사는 것보다 비슷한 또래들과 함께 지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았거든요. 김순자님, 저희 실버타운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면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주거 공간입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 보증금이 2억에서 5억 정도이고 월 관리비가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식사, 청소, 세탁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합니다. 나중에 몸이 더 불편해지면요? 저희는 연속 케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건강할 때는 독립주거 공간에서 생활하시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요양시설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은 있지만 같은 단지 내에서 이동하시는 거라 환경 변화가 크지 않아요. 내 아파트를 팔면 충분히 입주할 수 있겠네요. 네, 충분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금은 신탁으로 관리하시면 평생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실 거예요. 실버타운을 둘러보니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슷한 또래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나중에 건강이 악화되면 케어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복지주택의 긴 대기 기간을 생각하면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실버타운이 더 현실적인 선택으로 느껴졌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김순자님,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들이 일상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등급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식사, 청소, 목욕 등을 도와드리고
방문 간호는 간호사가 와서 건강 관리를 해드립니다. 주야 간보호는 낮에만 요양시설에 가서 돌봄을 받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오는 서비스고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등급에 따라 매달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1등급은 월 150만 원, 5등급은 약 90만 원 정도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제가 서비스는 15%, 시설 서비스는 20%예요. 예를 들어 100만 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15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만약 제가 나중에 정말 아파서 혼자 화장실도 못 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경우에는 1에서 2등급을 받으실 수 있고 24시간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어렵다면 요양시설 입소도 가능해요. 하지만 요양시설에 가기 전에 제가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 알게 되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혼자 살더라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북 아파트를 팔고 실버타운에 입주하기로 한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큰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 7억을 받았고 그중 3억으로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나머지 4억과 예금 2억을 합해 6억은 신탁에 맡겼고요. 이곳이 내 새 집이에요. 어때요, 박 변호사님? 정말 좋네요. 아늑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안전하고요. 네, 24시간 간호사가 있어서 안심이 돼요. 그리고 같은 또래 친구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아요. 신탁 계약은 잘 되셨나요? 네, 매달 생활비 200만 원 정도 받기로 했어요. 의료비는 필요할 때마다 청구하고요. 제가 치매에 걸리거나 의사 결정을 못하게 되면 신탁 계약에 따라 은행이 알아서 관리해 준대요. 유언장과 사전 의료 지시서도 공증받으셨고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네요. 네,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제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매일 식당에서 다른 거주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었어요. 비슷한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외롭지 않았거든요. 순자 씨, 오늘 요가 수업 같이 갈래요? 네, 좋아요. 요즘 요가 하면서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졌어요. 나는 오후에 합창단 연습이 있어. 순자 씨도 한번 와볼래? 저는 노래를 잘 못해서. 괜찮아요. 즐기면 되는 거지. 다들 프로 가수가 아니라고요.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친구들도 생기니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지요. 자식들은 가끔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어 갔어요. 어느 날 자식들이 제 방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 여기서 잘 지내세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잘 지내. 친구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심심할 틈이 없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해.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그 일 덕분에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는 법을 배웠으니 오히려 고마워.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도 마음이 놓여요. 이제 너희도 내 돈 걱정하지 말고 각자 삶 잘 살아.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관리할 테니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걸 느끼면서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74세가 된 지금 저는 실버타운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평화를 찾았습니다. 제 재산은 신탁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비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어요. 박 변호사님, 오랜만이에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김순자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실버타운 생활이 많이 맞으신가 봐요. 네, 정말 행복해요.
친구들도 많고 매일 다양한 활동을 하니까 치매 걱정도 줄었어요.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니 자식들 눈치 볼 필요가 없어서 좋아요. 신탁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네,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매달 정해진 생활비가 들어오고 병원비도 필요할 때마다 청구하면 바로 지급해줘요. 나중에 제가 치매에 걸리더라도 계약대로 관리해준다니 안심이 돼요. 자녀분들과의 관계는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돈 문제로 다투지 않으니까요. 애들도 제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실버타운 로비에서 다른 거주자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기 위한 작은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노후에 대한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지, 그리고 나중에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 누가 어떻게 관리할지까지 미리 준비해야 해요. 여러분, 자식을 믿고 모든 걸 맡기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자식이 아무리 효자라도 돈 문제가 개입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세요. 신탁, 유언장, 사전 의료 지시서, 이런 제도들은 우리의 노후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그래야 당당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치매가 와도 몸이 불편해져도 제 의사와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미리 준비하세요. 그것이 현명한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내 통장을 노린 자식들, 법의 보호 아래 찾은 새로운 노후.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다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법의 보호 아래 새로운 노후를 준비한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으로 전문가 3인의 조언을 들으시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시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 재산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탁, 유언장, 사전 의료 지시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탁은 본인의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도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실버타운은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어르신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비슷한 또래와 교류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다만 비용이 부담될 수 있으니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탁은 본인의 의사대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후견 신탁은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도 미리 정해둔 규칙에 따라 재산을 관리해주기 때문에 노후 준비에 꼭 고려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